기사에 나오는 전문가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안 되면은 8월 전세대란 날 거니까 그때부터라도 다시 오를 거다. 전세가라도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특히 올해 집값 오른다는 전문가들 엄청 많았었죠. 공급이 부족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올해 공급이 가장 적기 때문에 집값 폭등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연초, 작년 말 다 그런 식으로 예상했었죠. 대부분이. 그나마 DSR 적용되고 대출 규제 들어가고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 심리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고 거래량 떨어지는 거 눈에 보이니까 그때 말 바꾼 인간들도 있는데 그때도 안 바꾸고 끝까지 버틴 인간들 요즘은 다 말 바꾸고 있다. 집값 폭등이들.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역시 권모술수 권 교수님이죠. 뭐 집값 오르는 게 뭐 부동산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고 상승폭 둔화된 것이지 안정세 아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권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랐다. 규제는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규제 완화하니까 호재로 작용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었죠. 뭐 하시는 분이길래. 양력 보면 나오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요런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공인중개사 협회 고문, 부동산 산업학회 부회장, 부동산 학회 회장 요거 세 가지만 보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건설사나 이런 쪽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다 하고 가르치면요. 부동산 학과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예측하는데 요거 하면은 한국의 부동산은 무조건 오르고 규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매물 안 내놓으니까 오른다고 하고 건축 규제를 하면은 공급이 줄어서 오른다고 하고 완화를 하면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오른다고 하고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떼놓고 특히 요런 데 보면 뭐예요? 요거 자체가 건설사가 만든 데예요. 건설사들이 우리를 위한 연구를 해주세요 라고 만든 학회가 저거다. 몇 군데 있잖아요. 주땡연, 건땡연. 그러니까 여기 출신들은 웬만하면 오른다고 해요. 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왜? 하다못해 건설사랑 관련이 없고 뭐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한탕 크게 처먹겠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먹고 나름 끝이에요. 그래서 집값 한번 떨어질 때까지 고점까지도 계속 유도해가지고 방해료 받고 수수료 받고 자기 거 팔아가지고 차익 올리고 뭐 이딴 짓거리 하다가 한번 떨어지면은 사라진다. 근데요 저런데 건설사나 은행권에 붙어있는 인간들은요 저런 식으로 한번 개박살 나더라도 계속 쓰죠. 정치인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당만 엄청나게 까요. 뭐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뭐 정책 같은 거 하나도 안 내고 상대방 당만 막 트집 잡고 계속 까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역구에 나가면 잘 못 두고 나중에 다 저기 공천받아서 올라오죠. 왜 그런 사람들 공천받아서 올리겠어요? 그 역할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맞든 틀리든 간에 무조건 오른다고 해줘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면은 저 사람들은 철밥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떨어지지 않고 내년에는 오를 거야 내년에는 오를 거야 내년에는 오를 거야 말한 인간들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들 보면요 다 저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은행 쪽 속해 있거나. 그런데요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분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모술수 권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3에서 5년 침체를 예상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를 거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고 조정이다. 조금만 조정되다가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오를 거다.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벌써 말 바꾸고 있다.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요. 자, 75% 주택시장 비건적. 누가 말하고 있느냐. 요분 유명하죠? 요분 상승론자였는데 갑자기 말 바꿨죠? 그 다음에 요분은 떨어져봤자 2019년 수준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요분 내년에 오른다고 그랬죠? 요분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하다가 요즘 슬슬 말 바꾸고 있죠.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 빠. 그 다음에 갑. 피로엠 박수. 이분. 요 인간 무조건 오른다고 하죠? 자꾸 교수 타이틀 쓰는데 이 사람 권사년 출신이죠? 요분은 또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요분은 뭐 경매 어떻게 하나? 맨날 그런 취재만 나오고. 요 사람들 오른다고 하죠. 아까 수원에서 오른다고 한 사람?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한참 주장하는 분이고요. 요분도 요즘엔 좀 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보면은 막 좀 헷갈리니까 75%가 비관적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최근에 비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터뷰를 할 때. 자 피로엔 이분 떨어져봐야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에 요분 내년 상반기까지 될 수도 있다. 8월에 했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분 요 예측보다 국회 가가지고 이야기했죠. 건설사들 만든 그 단체 연구원이니까 가서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오를 거다. 자 4명 나왔어요. 아까 몇 명이에요? 20명. 자 20명 중에서 75%가 비관적이라는 건 15명이 비관적이라는 거죠. 한 명이 보통이고 4명이 보합 정도. 크게 안 떨어진다. 이런 식이고 15명이 비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4명 말 바꿨으니까 둘째 치고요. 인터뷰 하던 거 보면 얼마 전까지 다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들이죠. 3명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명만 더 나와야 되죠. 서땡
자, 이 사람 또 나왔죠. 8월 15일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차라리 빨리 사라고 하죠. 제한적이고 내 집 마련 금방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기사에서 아까 요분 뭐라 그래요? 강한 위기 조짐 안 나오고 크게 하락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다, 비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분 다른 소비를 줄이려고 하지 부동산 매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안 팔고 매물 줄고 비관적인 거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윤 하반기 및 내년 초까지 약세 지속, 비관적이지 않죠? 금방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부동산 119 요분도 매매시장 전망 상승, 7월 8월 다 이때 이야기한 거예요. 하반기 매매시장은 상승할 것이다. 몇 명이에요 지금? 그 기사에서 말 바꾼 사람 한 명 빼고 하나 둘 셋 빠땡 당연히 오른다고 하죠. 김땡만 요분 짧게는 1, 2년이죠. 길어야 3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벌써 10명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75%가 나올까요?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음해하던 인간들이 많았죠. 유튜버들 중에서 라이트하우스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벌어 처먹으려고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말하고 하면서 뭐 올림픽 선수촌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프레임 잡는데 다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자기 인터뷰할 때 오른다고 하는데 막상 저렇게 설문조사 할 때는 본인들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떨어진다, 비관적이다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다,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자, 어느 쪽이 말 바꾸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틀린 얘기했어요? 75%가 비관적이라는데 다른 데 인터뷰한 거 뒤져보면은 권모술수 권 교수님도 얼마 전까지 오른다고 했었죠. 그렇게 나쁘지 않다, 조정량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은 반 이상이 인터뷰할 때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인터뷰 다 실어지지 않고 그냥 설문조사만 했더니 75%가 비관적이래요. 지금도 보면 어때요? 75% 비관적, 한 명은 낙관적, 4명은 보통이라고 본 거죠. 비관적인 사람들 대부분 뭐 3에서 5년 이상, 그 이상도 나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할 때는 떨어져봤자 하반기나 떨어지고 내년에 오를 거다, 많이 떨어져봤자 내년 상반기다, 그나마 좀 길게 얘기한 사람이 길어야 1, 2년, 길어야 3년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는데 어떻게 75%가 비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서 죽어도 금융위기 때랑은 다르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지. 금융위기 때보다 거래량이 더 안 나오고 있는데 왜 금융위기 때보다 안심하다고 그래요? 더 살 사람이 없다는 소리고 더 심리가 죽었다는 거죠.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매물 안 내놔서 거래량 안 나오는 거 아니죠. 매물은 진짜 쭉 늘다가 요만큼 줄은 거고 근데 거래량은 개박살 나고 있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매수자 심리가 완전 최악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소리인데 그때보단 낫대요. 그러면서 비관적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갑, 요분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금리 더 오를 것이고 이제 떨어진다 이야기하는데도 말 바꾸면서도 끝까지 조장하고 있다. 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 대대강 집값 과열, 오늘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는 생각 경계해야 라고 하면서도 오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르는 것은 실거래가 기준 2.5배, 호가 기준으로는 3배나 올랐다. 4분기랑 비교해보면 7년 만에 2배 올랐다. 자, 이렇게 가격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떨어질 때는 40% 대폭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은 공포 비즈니스다. 가격 지수로 따질 때 40% 하락은 2배 올랐다고 3배 올랐다고 이야기할 거면 떨어질 때 40% 떨어진 것도 가격 대비로 2배 올랐다 40% 떨어지면 20% 오른 거죠. 왜? 100에서 2.5배 올랐다고 해봅시다. 250까지 오른 거예요? 여기서 다시 40% 떨어지면 얼마예요? 150이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건 요보다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오른 만큼 거의 까일 거다 이 얘기고, 그런데 40% 이상 60% 이상 폭락한다 이야기하는 게 주택 가격 지수로 40% 폭락한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주택 가격 지수로 40% 폭락하려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락기 때는 거래량이 거의 줄죠. 100개 중에서 40개가 영에 수렴하게 거래가 돼야지 40%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지수가 저렇게 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서울 뭐 11% 뭐 이 정도 떨어졌다는데 단지별로 보면 막 50%씩 떨어졌잖아요. 가격 지수 책정할 땐 그렇게 돼요. 그래서 40%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격 지수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자기 맘대로 가격 지수로 바꾸고 있죠. 올라갈 때는 가격으로 이야기하고. 말 바꾸는 거 봐봐라. 그 다음에 랩 잘하시는 분 있죠? 요분 이제 하락 이야기 많이 하죠? 아까 그 중에서도 75%에 꼭 들어갈 사람 하면 이 사람이죠. 매도자들의 패닉셀과 경착륙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렇게까지 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호적이지 않다. 하락거래 위주라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저 전문가들은 절대로 집값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안 해요. 비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요분도 언제까지 오른다고 했어요? 떨어지니까. 작년 8월에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8월이면 뭐예요? 이때 금리 인상됐죠? 그 다음에 7월에 DSR 들어갔죠? 그 다음에 8월에 금리 인상 플러스 뭐 했어요? 대출, 총량 규제.
실질적으로는 7월 DSR, 그 다음에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21년에는 대출 총량 규제. 요 세 가지가 영향을 많이 줬죠. 그리고 22년부터는 DSR이 2단계 강화되고 이미 금리가 계속 지속적인 인상. 요 두 가지 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시작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떨어지는 추세 다 나오고 떨어진 다음에 말 바꾸면 뭐하냐. 그러면요 계속 오를 거로 상승 전망한다고 해서 21년도 8월에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뭐라 그래요? 거래량은 다소 감소할 것. 다소 감소하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똘똘한 채 수요 있고 중저가 지역에 실수요자 유입 위주 등 시장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매매가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분도 엄밀하게 말하면 말 바꾼 거예요. 솔직히 전문가가 다 붕괴된 다음에 이제 붕괴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붕괴될 거니까 지금부터 조심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저희 19년도에 방송 시작했죠? 지역별로 19년도 가격대까지 떨어진 데를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결론 뭐예요? 라이트하우스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진다고 폭락방송에서 돈 벌어 처먹는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지들이 돈 벌어 처먹고 살고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보다 상승한다고 말하는 게 돈 벌기 훨씬 쉬워요. 당신 자산 떨어집니다 라고 말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끼케야? 유튜브 조회수. 그런데요 당신 자산 오릅니다. 오를 거예요. 여기 와서 요거 사세요. 수수료 받죠? 강의료 듣죠? 누가 자산 불리는 법에 관심 많지 자산 잃지 않는 법. 책을 뒤져보더라도요 베스트셀러 이런데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법, 주식으로 부자 되는 법 이런 것만 베스트셀러 되지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자산을 잃지 않는 법, 주식으로 손해보지 않는 법 이런 책 내면 누가 봐요? 그러니까 공포 비즈니스, 폭락 비즈니스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비즈니스는 지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돈 벌어 처먹으려고 이 짓 하는 것처럼 왜 자꾸 유도를 하느냐? 지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까지 똑같은 종자로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돈 벌어 처먹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다 말 바꾸고 있다. 언제 바꿨어요? 떨어지는 게 가시오 됐든가 떨어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말미보다 결국엔 다시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나서 말 바꾸는 거다. 떨어지고 나서 바꾸면 뭐하냐. 아무 의미 없죠. 그때까지 조정당한 사람들은 개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올라간다고 하던 사람들도 지금 떨어진다고 말을 바꾸고 있을 정도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 권모수수 권 교수님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3년에서 5년 이야기 안 했어요. 고모 교수님 저분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내년에 오를 거다 내년에 오를 거다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도 비관적이라고 말할 정도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 답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